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이원주 의원이 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공무원 총정원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그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그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이렇게 그 유지를 하도록 하는 예. 그런 법령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그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큰 한도에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총정원을 변경 조정하는 것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라 국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이 공무원 정원이 기존의 총정원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제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공무원의 총정원 자체를 예산과 함께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재배치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구조조정 없이 예. 신규 인원만 이제 마구 이렇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막 늘렸을 경우에는 예. 이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혈세가 굉장히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는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총정원을 정하게 되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네. 총정원 늘리려면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국회가 법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 말이군요. 네네. 그 정원령이 기존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1999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총정원 범위 안에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예. 지금은 자꾸 이제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정원령을 그냥 대통령령으로 자꾸 늘려버리면 알겠어요. 예산 심의 자체가 이제 모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은 지금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걸 반대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꼭 필요한 곳에 그 용도나 수요를 입증을 해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 최소 필요한 도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아닌 공공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이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공이 비대화돼서 민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집배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 숫자는 지금 부족하다는 건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정부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인력 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예.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 2,500명인가요? 예. 저희가 일단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실제로 보면 그동안 이제 산업 구조가 여러 가지 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내부의 공무원들의 인력 배치상 지금 좀 불필요한 인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예.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써서 고용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릴 부분은 늘리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전환 배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필요 최소 한도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를 어떤 분야에서 늘리려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줄일 건지 이런 걸 정부가 국회에다가 그 제출을 해야 된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부대 의견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대표 발의하신 국가공무원 총정원 법이 만약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네네. 그 법 안에 정부가 공무원 인원 그 계획을 어떻게 감축하고 늘릴 것인지를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겠군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매년 중기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즉,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고 결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은 바로 그거랑 연결되니까 법령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네네. 이번에 또 증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는 뭐 증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증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한 어떤 투자 위축이라든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를 한다면 예. 그 재원이 다시 뭐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지원이라던가 또 사회 안전망과 같은 직접적인 복지 민간 부문에 쓰여야지 예. 증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자꾸 투입을 하게 되면 아하. 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예.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공공부문은 그 성격상 어떤 독점 구조라든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성이 민간과 공공 사이의 불공정성이 더 심화돼서 결국 국민들은 그 진입 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예. 그렇게 되면 교육도 왜곡되고 여러 가지 정치도 혼탁해지고 선거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좋지가 않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재원은 민간 부문에 써라. 네네. 초거대 기업과 초자산가들의 이 근로소득세, 법인세 좀 올리는 거는 찬성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필요한 세출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된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럼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네. 입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너무 핀셋으로 딱 집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증세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저항이 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증세를 논하기 이전에 세출 부분에 대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세출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격차를 벌이는 방향이 아닌지 예.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다 쓸 건지부터 먼저 밝혀라, 그 말씀이고요. 네네. 오늘 모신 김에 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우리 이현주 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현주 의원께서 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발언.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방금 쭉 설명한 그 맥락 그대로인데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정부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예. 다시 또 공공을 비대화시키고 거기에다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더 경제가 발전을 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야지 예. 자꾸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만 생각하고 예. 이것이 세금이 늘어나는 어떤 경제 성장이나 민간 경제 활성화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가 취지다. 아니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표현상 세금 먹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네. 공무원 네네. 노동조합한테 뭐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것은 뭐 세금을 먹는 사람이라는 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먹는 사람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제가 비교를 한 건데요. 뭐 그 표현 자체가 뭐 좀 불쾌하셨다면 무슨 뭐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군자 할머님, 향년 91세. 네. 며칠 전에 또 화해치유재단 재단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재단 해산설도 나오고 있고 한데요. 자, 두루두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군자 할머님 조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할머니는 그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17살 때니까 만 16세 때 위안부로 끌려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지린성으로 끌려가셨는데 고생을 어쩌면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전쟁터에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자니 폭력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힘든 그 전쟁터에서 위안소에서 삶을 살아내셔요. 예. 그래서 귀도 잘 들리지도 않게 되시고 예. 저희가 할머니를 그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거나 그럴 때 늘 지팡이 하나를 짚고 그 지팡이의 몸을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뭐 말로 참 제가 설명드리기 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시민운동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재단에 처음에 5천만 원 그걸 기부해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재단이 시작하게끔 예. 만들어주기도 하셨고 또 후에도 정부에서 생활지원금 받으면 당신은 옷 하나 사 입지 않으시고 정말로 먹을 거 잘 드시지도 않고 그거 모아서 또 그대로 기부하시고 네. 평생 당신이 사셨던 그 나눔의 집에도 또 후원금을 남기고 가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늘 당신들이 이제 전쟁 때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우리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예. 그렇게 기부운동으로 담아내셨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몸이 그렇게 힘드셨기 때문에 뭐 수요시 참석한다든가 그런 걸 매주 정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미국 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2007년 7월 30일 벌써 10주년이 다가옵니다. 예. 7월 30일은 10주년이 되는데 그 결의 채택을 앞두고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때 공청회가. 가셨죠, 김군자 할머님이. 네, 예. 그때 가셔서 담담하게 증언을 또 하셔서 예. 사실 어쩌면 그 위안부 결의가 채택되는데 이용수 할머니와 그 김군자 할머니의 미국 그 청문회 때 증언 예. 그것이 조금 수동적이고 그냥 이게 뭐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를 채택하게 만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네. 아이고, 이제 몇 분 남으셨죠? 이제 37분이 남으셨는데요. 사실은 뭐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할머니들의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사실은 김군자 할머니가 그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글쎄요. 건강하셨고, 네. 여가부 장관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만 해도 본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셨고, 예.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금 비록 건강해도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고 잠자는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예. 할머니들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그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게 오늘 할머니 빈소에서 계속 생각 떠오르게 해서 맞습니다. 사실 가슴이 조금 심통스럽습니다. 다들 워낙 고령이시라 정말 모르죠. 네. 그건 그렇고 그 한일 간의 이른바 이 합의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왜 화해치유재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올 초에 벌써 재단 이사 2명이 사임을 했고 지금 김태현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재단이 이제 해체 수순을 밟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이사장은 사실은 지금 이사장이면서 사퇴를 내는 건 좀 무책임하죠. 네. 당신이 해산을 시키고 사퇴를 하든지 약간 그게 부담스러웠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어떤 피해자들의 그런 뜻을 잘못 읽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잘 모르셨으니까 그동안. 예. 무엇이 해결인지 몰랐으니까. 그 재단이 해산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해산 전간에는 재단 전간에는 이사회 제적이사 3분의 2가 찬성해서 그 의결을 하고요. 네. 결국은 그 이사회가 결정을 하지만 의결은 하지만 최종 승인은 여가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1차 받으면
그 다음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정관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은 그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 약간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예. 그 이사장이 사임을 해도 뭐 별 상관없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할머님 빈소에 여가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왔다던데 혹시 만나셨어요? 어제 이제 여가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오셨고요. 어제, 예. 네, 오늘은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예. 바른정당 당대표, 또 자유한국당 뭐 의원들, 네. 국민의당. 아니, 그러니까 어제 7개가 다 오셨네요. 어제 그 두 장관 왔을 때 우리 윤명 대표께서 만나셨죠? 저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셨어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 재단 문제 이런 걸 대해서 혹시 외교부 장관한테 좀 뭐 물어보거나 그러셨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여가부 장관과는 미팅을 한번 했고요. 예. 미팅을 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또 10억엔 반환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그것이 있는데, 거부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렇죠. 네, 인권상으로 드리고 네네. 지금 쓴 돈은 정부가 채워서 넣어라. 일본 정부에게 반환하면 그 피해자 받은 분들도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렇죠, 명예도 회복되고 그렇죠. 예, 그럴 예. 것이다. 예. 이런 취지를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문제는 외교부도 여가부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증? 네, 어떤 그러니까 검증? 화해치유재단이 그 과정 뭐 그런 것을 검증하겠다. 그리고 외교부도 한일합의 과정 또 내용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그 할머니들의 시간을 계속 얘기한 것도 알겠어요. 이게 시간이 계속 간다라는 거는 이미 그동안의 과정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체를 예산과 함께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재배치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구조 조정 없이 예. 신규 인원만 이제 마구 이렇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막 눌렸을 경우에는 예. 이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혈세가 굉장히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는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총정원을 정하게 되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네. 총정원 늘리려면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국회가 법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 말이군요. 네네. 그 정원령이 기존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1999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총정원 범위 안에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정원령을 그냥 대통령령으로 자꾸 늘려버리면 알겠어요. 예산 심의 자체가 이제 모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은 지금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걸 반대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꼭 필요한 곳에 그 용도나 수요를 그동안 이제 산업 구조가 여러 가지 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내부의 공무원들의 인력 배치상 지금 좀 불필요한 인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써서 고용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릴 부분은 늘리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전환 배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 한도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어떤 분야에서 늘리려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줄일 건지 이런 걸 정부가 국회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부대 의견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대표 발의하신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 만약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 법 안에 정부가 공무원 인원 그 계획을 어떻게 뭐 감축하고 늘릴 것인지를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겠군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매년 중기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즉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고 결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은 바로 그거랑 연결되니까 법령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네네. 이번에 또 증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입증을 해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 최소 필요한 도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아닌 공무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공이 비대화돼서 민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집배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 숫자는 지금 부족하다는 건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정부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인력 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예.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 2,500명인가요? 예. 저희가 일단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실제로 보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이원주 의원이 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원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공무원 총정원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그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그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이렇게 그 유지를 하도록 하는 예. 그런 법령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그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큰 한도에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총정원을 변경 조정하는 것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라 국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이 공무원 정원이 기존의 총정원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제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공무원의 총정원도 저희는 뭐 증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증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한 어떤 투자 위축이라든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를 한다면 예. 그 재원이 다시 뭐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피해 지원이라던가 또 사회 안전망과 같은 직접적인 복지 민간 부문에 쓰여야지 예. 증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자꾸 투입을 하게 되면 아하.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예.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공공부문은 그 성격상 어떤 독점 구조라든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성이 민간과 공공 사이의 불공정성이 더 심화돼서 결국 국민들은 그 진입 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예. 그렇게 되면 교육도 왜곡되고 여러 가지 정치도 혼탁해지고 선거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좋지가 않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재원은 민간 부문에 써라. 네네. 초거대 기업과 초자산가들의 이